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적인 쓴소리꾼은 아닌데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말하는 건 똑똑하고 싸가지 있는 의원입니다. 막말로만 쫄개가 돼갖고 쫓아가는 거고 170석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 이걸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이재명 외에는 누가 이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근데 패배의 책임을 물론 져야 되겠지만 책임지는 것이 또 전당대에 나가지 않는 거 이게 꼭 책임지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책임을 오히려 회피한 측면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총선에서 승리를 해갖고 과연 이재명 없이 그게 가능할 건지 오히려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쓴소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한테 쓴소리를 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부러진 한쪽 날개에서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인터뷰, 쓴터뷰. 오늘 쓴터뷰, 민주당 당내 대표적인 쓴소리꾼 중 한 분이죠. 수도권 4선 중진 정성호 의원 모시고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적인 쓴소리꾼은 아닌데요. 저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고 참다가 이제 한 다만 번씩 그 다수파를 잘 안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제가 약간 있죠. 이렇게. 다수파를 안 따라가.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비주류로 많이 또 인식되기도 했었어요. 네, 늘 비주류였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류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제가 이재명 의원, 전 대통령 후보하고 가까우니까 이재명이 뭔가 좀 되면 주류 아니겠냐 하지만 저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거고 또 오히려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쓴소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아주 최근에 이제 결정이 네네. 됐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이렇게 출마를 걱정하고 반대하는 그 목소리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어쨌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패배하면서 이재명 의원도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또 전당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좀 바람직한 게 아니냐,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이후의 상황들, 우리 당이 170석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혼란들, 또 독선과 또 오만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 이걸 전혀 저희가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네. 견제도 못하고 있고 당이 오히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심화되는 이 상황에서 분란만 노출하고 있죠. 이재명 외에는 누가 이 당을 좀 혁신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들게 됐습니다. 역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런 리더가 책임 있게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024년도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를 해갖고 정권 탈환의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과연 이재명 없이 그게 가능할 건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임을 보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 실패했을 때 역시 그 책임은 또 이재명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밖에 있었던 것도 책임이다. 책임이죠. 왜 많은 지지자들이 당신이 그 당시에 전면적으로 나서갖고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고 당을 끌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회피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외에 제가 뭐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어쨌든 당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경험과 겪는 또 170석 거대 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지 저는 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마를 그리고 공식 선언을 하셨고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 뭐 나는 이재명계 저장 아니고 7인에도 이제 뭐 없다 애초부터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당의 당 대표라든가 그 주변에 아주 소수의 인사들이 인해 장막을 치고 네. 아니면 집권했을 때는 어떤 권력을 독점하고 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정성호가 이재명의 좌장이다. 계보의 뭐 좌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재명 의원이나 저나 그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가 의원들이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각자 공인의식, 공적 책임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런 의지로 뭉쳐야 되고 거기서 정책 노선과 가치관이 비슷했을 때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이걸 좀 이렇게 그렇게 공식화를 안 하고 이제 이건 없다라고 하는 건 의원님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제 제일 형이시니까. 제가 뭐 제일 연장자고 다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을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또 있죠. 당을 또 네.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당내 다수 구성원들 당내 다수 의원들을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그들이 뭉쳐갖고 그들이 이재명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어떻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원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있고 특히 다양한 소위 말하면 뭐 개파란 표현이 적절히 않지만 다양한 그룹의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본인이 이 당을 어떻게 통합시켜야 될지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그 보폭을 넓히려면 지금 뭐 측근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빠져줘야지 이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전 뒤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남들이 못하는 다른 의원들이 못하는 쓴소리를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생각이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원한테 쓴소리를 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그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굉장히 혼자서 외롭게 싸워온 사람입니다. 네.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 들어와서는 고시반에 있었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맞춰서 병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당에 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게 더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에 이재명이 원내에 들어와서 좀 본인 스스로도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느끼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인이 쓴소리예요? 좀 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그 의원들을 좀 통합하는데 더 앞장 서려고 마음 먹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좀 이제 우리가 돌아왔는데 민주당이 쇄신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느낀 거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당에서 가장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우리 초선 재선 의원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전 약간 의문이 됩니다. 그 예전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예, 저는 뭐 그게 훨씬 부족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작이 제가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뭐 사선들 뭐 소위 꼰대식의 사고방식은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역 활동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 활동. 의원들이 지역 활동이나 우리 여의도 밖에 어떤 일반 국민들을 접촉하는 거, 각 이해관계 집단들 접촉하는 게 훨씬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그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사회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20대 선거나 2021년도에 21대 선거나 굉장히 사실은 쉽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공천받았고 그냥 한두 달 하다가 그냥 바람에서 됐거든요. 네. 여의도에서 의원들끼리만 기자들 만나고 신문 보고 의원들끼리만 만나갖고 서로 의견 주고받아봤자 본인이 갖고 있는 확증 편향만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의도 식당 앞에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다음에 우리 당내 무슨 공보 모임을 해갖고 공보 뭡니까 사실? 뭐저 이야기하고 누구 강연 하나 듣고 그냥 모여서 술 마시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뭐 사교 모임 같이 돼버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국회에서 뭐 우리 김 기자도 알다시피 국회에서 뭐 토론회하고 밖에 토론회하고 그냥 몇 사람 얼굴 비친 다음에 가고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술 먹는 게 이게 무슨 민심을 파악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혁신은 역시 민생정당으로 민생정당으로의 회복은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빨리 하방해야 됩니다. 여의도에 있지 말고 지역으로 각 이익 집단으로 또 현장으로 가갖고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스킨십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은 저는 똑똑하고 싸가지 있고 똑똑한데 싸가지 없고 멍청한데 싸가지 있고 멍청한데 싸가지 없고 시민들이 원하는 건 똑똑하고 싸가지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면 똑똑하지 못했을 때는 싸가지라도 있어야 됩니다. 싸가지가 뭐냐? 시민들의 겸손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내 이야기를 민주당의 정강정책, 민주당이 이렇다 하는 것을 홍보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자세. 듣기만 해줘도 시민들은 마음들이 풀어지죠. 그런 자세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네. 근데 이런 어떤 선배와 후배 간의 어떤 의사소통, 그러니까 가르침 같은 것들이 그 국회 21대 국회 초반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이에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스킨십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민주당 내 저는 뭐 개파를 만들려고 해본 적도 없고 어느 개파 그런 개파성 소위 말하는 모임에 국회의원이 돼갖고 초선부터 제가 비주류 소리 듣는 게 누구도 저한테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었고 아, 그래요? 소위 말하는 뭐 당내 이 무슨 모임 단 한 군데도 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단 한 사람도 저한테 이런 모임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몇 개씩 막 중복으로 하시고 네, 그러던데. 근데 저는 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개파 모임들이 되는 겁니다. 초재선들은 그걸 주도하는 뭐 3선, 4선들, 소위 개파 수장들의 그냥 소위 말하면 뭐 막말로 쫄개가 돼갖고 쫓아가는 거고. 형님이 말하면 이제 따라 받드는 거죠,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화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되게 학창시절 뭐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런 조직에 능하죠. 뭐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능하니까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그런 조직들 다 만들어내고. 그러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다만 거기서 소위 말하면 그 강성 지지자들, 소위 말하면 무슨 바, 무슨 팬덤하고 뭐 하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의원들이 네. 거기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저는, 왜냐하면 다수 국민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게 소수의 목소리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렇게 어떤 강성 지지자분들이 이제 이재명 그 후보 지지자랑 이제 많이 겹치면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지자가 더 이제 강성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많이 근데 되는 것 저는 같거든요. 그거 과거에 뭐 그 다른 그룹들 소위 말하면 뭐저 이재명 후보로 공격했던 어떤 반대 그룹의 지지자들보다는 그냥 그렇게 강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게 분명하게 생각한 것은 또 그런 데서는 그 과한 건 지나친 것은 안 된다. 그건 표현의 자유를 보이는 넘어가는 거다. 그건 약간 의사 표현의 정도가 과한 것들은 그건 폭력적인 거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그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걸 그런 거 갖다 그런 뭐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은 양념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런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뭐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건 과한 거고 나를 믿고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참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국회 어떤 민주당 정치 상황을 보면 그런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쪽 휘두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분들 때문에 의사결정이 달라지거나 뭐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실 이 그 인터뷰에서 출연했던 다른 그 분들이 지적했던 것들은 검수안박하는 과정, 이른지 뭐 검수덜박이라고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그 강성 지지층한테 우리가 휘둘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뒤늦은 자기 고백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신데 어떻게 좀 그 시기는 기억하실까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사실 그런요. 우리가 그 당시도 정말 다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언론이 전달했던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질 않았겠죠, 사실은요. 우리가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거죠, 사실은. 저도 좀 뭐 그 면에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큰 목소리 내지 않고 따라갔으니까요. 그 당시에 사실 오히려 뭐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석에서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의견과 당의 결정은 이렇게 좀 다르게 갔던 게 아니었나.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 지도부가 역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변인이고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당 의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제대로 들어서 거기에 근거해 갖고 판단했다고 하면 그게 또 지도부 역할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고 여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혹은 강성 지지층에 많이 의식하게 되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의견들이 이제 공론에서 이루어지면
결국 대화 타협이 계속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점점 더 여야 간의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히려 과거 민주화 투쟁 할 때 그 당시보다도 여야 관계가 더 삭막하고 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여야 지도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상임위에서도 만나고 대화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 조금 간추려 보면 제일 크게는 아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정말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뭐 강성 지지층에 너무 이렇게 의식하고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여야가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좀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 정도 주신 것 같은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이런 것들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뭐 이재명이 그래도 해결할 저는 그런 자질이 있다, 능력이 있다, 또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점이 좀 남는 부분, 이를테면 야당과의 소통이라 이제 여당이죠. 여당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여당을 다른 당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재명 의원이 좀 어떻게?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상당히 과격하고 강성이기 때문에 여당과 잘 소통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재명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또는 뭐 정치인 아닌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제가 이재명과 가장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는 이재명은 성과와 결과를 중요하는 매우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고 지금 국회 내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여당은 실리를 갖고 야당이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우리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또 실사구시적인 여야 관계를 구축할 거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좀 뭐 말씀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아직 좀 못 하신 말씀,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 좀 다 소화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이재명계 좌장으로서가 아니라 당내 비주류 중진 의원으로서의 정성호 의원님의 말씀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늘 말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